반갑습니다. 사주를 쉽게 통변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이번에는 네 번째 시간으로서 무엇을 하느냐, 십성을 쉽게 해석 통변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통변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십성이죠. 그리고 오행이 되고 그리고 신살이 되죠.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통변하게 되는데, 십성에 대해서 그 산출 방법은 다 알고 있죠. 여기는 통변을 하는 곳이니까 십성을 산출해서 외워야지만 십성 통변은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경금일간을 기준으로 병화는 화가 경금을 극하니까 편관이 되죠. 왜 편관이 되느냐? 경금도 양이 되고 병화도 양이 되기 때문에 앞에 편을 붙여서 편관이 되죠. 관은 관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생극제하로서 십성은 산출하죠. 이렇게 산출된 그 십성들은 제각기 특성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십성을 편과 정으로 나누게 되죠. 같은 음이 되고 음이 되고 양이 되고 양이 되면은 편이 붙고, 음이 되고 양이 되고 양이 되고 음이 되면은 정을 붙이게 되죠. 물론 식신과 상과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편정을 구분하면은 좋지만 실제 사주를 추리하는 데서 편정 구분하여 추리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렵기보다는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다예요. 그래서 구태여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냥 재성, 관성, 인성, 식상성, 비경급 이렇게 구분하여도 충분합니다. 물론 쪽집게가 되는 과정에서는 편과 정을 구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편정을 구분하면은 실제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하니 처음에는 구분하지 않고 추리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각각 산출된 십성은 다들 특성이 있습니다. 재성은 장악, 내 것으로 만듦, 재물, 이러한 특성이 주된 특성이 됩니다. 카테고리에서 상위층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교보문고에 가면은 인문서적을 검색하게 되면은 인문에는 철학, 문학, 행정학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철학에서도 또 여러 갈래로 분리가 될 것입니다. 문학에서도 여러 갈래로 분리가 되죠. 시, 산문, 소설 이렇게 각각 분리가 되잖아요. 여기서 말한 십성의 주된 특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 카테고리에서 상위층에 있는 인문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성은 조직, 규정, 규칙,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재성은 장악하여 통제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관성은 어떠한 조직체에 들어가서 규정, 규칙을 잘 지키면서 이 행위를 하는 것, 즉 관청 이런 것들이 바로 관성의 하나 물상이 되겠죠. 그리고 조직체에서 규정, 규칙을 지키게 계몽을 하게 되면은 계몽하는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잖아요. 못되게 되어야지, 상당히 못됨이 있어야지 내가 이야기하는 규정, 규칙을 잘 지키겠죠. 허벌레 하면은 누가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잖아요. 그래서 카리스마가 있고, 이 카리스마는 상당히 못됐습니다. 물론 재성의 장악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것도 일종의 카리스마가 있기는 있는데 관성의 카리스마하고는 살짝 다릅니다. 재성의 카리스마는 어떤 면으로 사람을 설득하여서 나에게 따르는 그러한 특성이라고 한다면 관성의 카리스마는 말 그대로 강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은 도장은 권력이잖아요. 결제를 하는 사람이 권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장이라는 것은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계약서를 하는데 내가 이것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도장을 찍잖아요. 그리고 그 인정서를 받게 되면은 보호되잖아요. 곧 내 물건이 계약서에 의해서 내 것이 되니 내 물건이 내 것이라는 어떤 보호막이 쳐지는 거죠. 그리고 승인, 도장은 쾅 찍으면은 결제로서 승인하는 거죠. 이러한 내 것이 된 것이므로 안도에 의해서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한 이런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인색한 면도 있습니다. 인성은 도장의 권력이다. 이게 카테고리 상에서
가장 상위의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식상성은 식신과 상관을 이야기하는데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식상성입니다. 동사죠. 움직시가 바로 식상성이 됩니다. 내가 말 표현을 잘한다. 입을 잘 움직이는 거죠. 생각을 잘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동사, 움직임. 움직이니까 자유분방하여야 하는 거죠. 자유분방하지 못하면 소극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피력을 하는 그런 특성, 다 동사의 움직이는 행위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비경급은 자립, 독립, 혼자입니다. 혼자. 가장 상위의 카테고리는 혼자입니다. 혼자. 고립, 변경와 변경이 있느냐. 조직에서 신강하게 되면은 어디에? 사주에. 예를 들어서 경금일간이 신유대운에 들어서게 되면은 조직 사회에서 버티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고? 혼자 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조직은 관성의 특징으로서 단체잖아요. 단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고 많은 사람의 집단체니까 혼자라는 기운이 들어오면은 집단체에서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변경이 있습니다. 나와버리는 거죠. 결혼도 보면은 신강할 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존에서 변경되어서 새로운 것을 가겠다고 하는 어떤 독립적인 자립심이 자기 마음에 솟아나기 때문에 신강할 때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신강한 것도 어느 정도입니다. 도리어 제법 신강하면은 도리어 혼자이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못하는 거죠. 아주 신약했을 때 비경급이 운에서 들어오면은 변경을 하는 거죠. 기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곳을 모색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체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비경급의 가장 상위의 카테고리는 혼자라는 것이라고 여기면 되겠습니다. 재성은 장악이다. 관성은 조직이다. 인성은 도장과 권력이다. 식상성은 움직이는 것이다. 비경급은 혼자 고립되는 것이다. 방금 내가 이야기한 이 특성이 십성의 가장 상위에 있는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십성들은 하나만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두 개가 이루어져야지 무엇이 됩니다. 그래서 삼명명리에서는 그러한 것을 기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세가 성립되는 것은 재성이 관성으로 흐르는 기세, 식상성이 재성으로 흐르는 기세, 관성이 인성으로 흐르는 기세, 비경급이 식상성으로 흐르는 기세, 인성이 비경급으로 흐르는 5가지의 기세가 있겠습니다. 재관의 기세는 큰 회사를 차려서 돈을 버는 기세, 그러한 기세는 관과 재성이 각각 다 튼실해야 됩니다. 이 사주에서 경금일간의 관살성은 즉 관성은 화가 되죠. 화가 인, 오, 술, 삼합국이 되어서 강하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재성은 자기 자리에 임목, 걸럭지를 좌했고 진은 재성이 목의 묘거지가 되죠. 그리고 인과 진의 사이에 묘목이 공엽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재성이 관성으로 흐르는 기세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화에 비해서 재가 살짝 약하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운에서 재성이 들어와야지 발달하게 되는 거죠. 기세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재간의 기세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재성이 들어왔을 때. 왜? 사주에 재성이 약하니까. 무엇보다 관성보다. 또 이 사주에서는 관인의 기세도 성립될 수가 있죠. 인성은 술토와 진토와 오중어 기토가 있죠. 그리고 무토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어요. 재관의 기세에서는 재성이 살짝 약하게 보였는데 관인의 기세에서는 거의 대등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세는 관인의 기세가 더 좋겠죠. 어차피 임목은 화의 생지가 되죠. 그래서 관인의 기세가 잘 이루어진 사주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세만 이야기했는데 기역이 있습니다. 기역. 재관의 기세는 인성과 비경급의 기세를 극하죠. 재는 비경급을 극하고 관은 무엇을? 인성을 극하죠. 이러한 기세는 인성과 비경급의 기세는 독립적이고 소극적인 우유부단한 이런 형태를 띤 혼자서 소극적으로 집안에 처박혀 있는 그러한 기세가 인성과 비경급의 기세가 되죠. 그런데 이러한 기세를 재관의 기세가 극하게 되면 조직에서 부처를 장악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비경급과 인성의 기세는 이런 기세는 사회성이 별로 없죠. 사회에서 활동하여 일용식량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관성으로 흐르는 것은 장악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관성인 직장이 있는 거죠. 관성은 조직으로서 혼자 있는 상태를 깨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죠. 재성은 인성의 특성인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한 이런 특성을 극하는 거죠. 이런 반대의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식상제의 기세는 식상성은 관성을 깨고 재성은 인성을 깨죠. 관인의 기세는 무슨 기세입니까? 이 기세는 기본적으로 회사와 관청의 기세죠.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 관청에서 일을 하는 것, 이러한 기세인데 이러한 기세가 식상제, 즉 행위를 해서 돈을 버는 것, 자기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 일종의 자영업이죠. 관인의 기세와 완전 반대의 기세가 되는 거죠. 이러한 기세는 직장 생활을 잘 하다가 식상제의 기세가 왕성하게 운에서 들어오면은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특성을 또한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관성과 인성의 기세는 관성은 무엇을 깹니까? 비경급을 깨죠. 인성은 식상성을 깨죠. 식상성은 동사로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거죠. 인성이 식상성을 깨면은 동사인 어떤 행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우유부단하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사물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장과 권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장과 권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관성이잖아요. 이 관성은 비경급을 깨잖아요. 비경급은 혼자 하여 고립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관성을 조직이 깨게 되면은 혼자가 안 되는 거죠. 조직에 소속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인의 기세의 반대는 비경급 식상성의 기세가 되고 비경급 식상성의 기세의 반대는 관인의 기세가 되는 거죠. 기세로 보지 않고 하나하나로 보면은 재성은 인성을 깨고 관성은 비경급을 깨고 인성은 식상성을 깨고 식상성은 관성을 깨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의 특성이 되는 거죠. 식상성이 관성을 깨면은 자유분방한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서 자유분방하게 되는 거죠. 관성이 비경급을 깨면은 혼자 하는 특성이 어디에 조직이 있는 규정이 있는 단체에 소속되어 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서로 반대되는 특성을 또한 대비하여 잘 관찰하면은 사주 통비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